쿵, 쿵, 쿵. 장대비가 지붕을 두드리던 그날 밤 현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 없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너,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울음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오늘만 제발 재워주세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수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저는 황급히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젖은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출근길, 퇴근길, 혼자 있는 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진. 내 아들 민수와 결혼했다가 3년 전 이혼한 전 며느리입니다. 민수가 결혼 1년 만에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발각되고 사과하고 반복하고 결국 수진이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수진이는 우리 부부를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특히 아내가 암투병을 할 때였습니다.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병원에 와서 아내 손을 잡아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간병에 지친 나를 대신해 밤샘 간호를 자처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가 잠들면 수진이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곤 했어요. 아버님, 감기 걸리세요. 좀 주무세요. 그럴 때마다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수진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장례식장에서 수진이가 내 등을 토닥이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수진이를 내 아들놈이 배신했습니다. 이혼 후 수진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안해서 부담스러워서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밤 3년 만에 수진이가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어서 들어와.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 저는 수진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마다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감기 들까 걱정이다. 화장실 가서 뜨거운 물로 씻어. 저는 서둘러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버리지 못한 옷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면 잠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이거 입어. 내가 생강차 끓일게. 감사해요. 수진이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생강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그냥 며느리야. 전 며느리. 냄비에 물을 끓이고 생강을 넣었습니다. 분쯤 지났을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돌아본 순간 다시 한번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의 면 잠옷을 입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타월로 감싸고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입으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생강차를 마시는 동안 수진이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원룸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카페 알바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한 달 전 카페가
문을 닫았답니다. 재개발로 집도 나가야 했고 친정 부모님은 이혼녀는 집안의 수치라며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친정 집 문 앞까지 갔지만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친구들한테도 손 벌리기 싫어서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오늘 마지막 돈까지 떨어져서 이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만이 유일하게 저한테 따뜻했던 분이라서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수진아, 우리 아버님 착한 분이니까 꼭 챙겨드려라. 아버님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날 걱정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저는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직 몸이 덜 녹은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어. 천천히 생각하자. 감사해요. 수진이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해지려는 듯이요. 그녀의 손이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손가락이 가늘었어요. 내 손을 꽉 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필사적이었어요. 탁자에 앉아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옷 목선이 깊게 파여서 쇄골이 다 보였어요. 목선이 길고 우아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아, 방이 두 개인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안방만 따뜻해. 다른 방은 난방이 안 돼. 미안하지만 오늘 밤은. 네, 괜찮아요. 수진이가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아버님이 옆에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안방에서 둘이서 그래. 알았어. 이불 두 개 깔게.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가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방 양쪽 끝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한쪽 끝에는 내 이불, 반대쪽 끝에는 수진이 이불. 가능한 한 멀리. 편하게 자. 내일 아침 먹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네. 아버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불을 끄고 각자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얕은 숨소리. 그녀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 시트가 스치는 소리, 베개를 고치는 소리.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방 안에 있다는 것. 그녀의 숨소리, 체온, 향기, 샴푸 향기가 희미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한 향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자자. 내일 생각하자.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렸습니다. 응? 주무세요? 아니. 앉았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외롭지 않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외롭지 많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밤이 제일 힘들어. 혼자 누워 있으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잖아. 손 뻗으면 아무도 없고 그럴 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밤마다 울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외로워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수진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제가 며칠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일자리 구하고 방 구할 때까지만요. 제발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전 며느리를 집에 두다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까? 아들이 알면 뭐라 할까? 하지만 그래, 천천히 생각해. 감사해요, 정말.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소리. 한참이 지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또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왜? 너무 추워요. 이불이 얇아서 몸이 안 녹아요. 그래, 잠깐만. 이불 하나 더 가져올게. 아버님, 수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옆에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무서워요. 혼자 있기가. 그냥 옆에만 계셔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사람 온기가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저 이제 며느리 아니잖아요. 이혼했잖아요. 그냥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제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나 수진이 쪽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최소 30cm는 떨어져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감사해요. 수진이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샴푸 향기가 더 진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버님, 따뜻하시네요. 자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숨소리, 체온, 향기, 모든 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님, 응, 제 손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무서워서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한 손. 감사해요. 머리를 식혀야 했습니다. 어젯밤은 뭐였지? 껴안고 잤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누군가를 안고 잤어요. 5년 만에 옆자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외롭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네.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상을 받아보니 정갈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까지 5년 전 아내가 차려주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맛있다.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레시피 알려주셨거든요.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수진이가 반찬을 더 집어주었어요.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마치 아내가 해주던 것처럼. 수진아. 네. 일자리 구할 때까지라고 했지? 우선 당장 필요한 돈은 내가 도와줄게. 아버님.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 집안일 할게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러면 여기 있어도 될까요? 제 몫은 하고 싶어요. 그냥 얹혀 사는 건 싫어요. 그래도 제발이요. 이대로 쫓겨나고 싶지 않아요.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당분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수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뻤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옷 대신 집에 있던 낡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눈이 갔어요. 자꾸 쳐다보게 됐습니다. 수진이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쳐다본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집안일을 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마당에서 밭을 돌보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철민 씨. 돌아보니 동네 이장댁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철민 씨, 댁에 누가 사네? 네. 요즘 젊은 여자 보이던데. 누구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전 며느리가 잠깐 들어와 있어요. 전 며느리? 이혼한 며느리? 아주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젊은 여자랑 단둘이 산다고. 그것도 전 며느리를. 그냥 일자리 구할 때까지 잠깐이에요. 철민 씨, 동네 사람들 입방아 조심하세요. 특히 정숙이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정숙.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린 59세. 아직 젊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사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이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 둘이 잘 어울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이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주머니,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정숙이 성격 아시잖아요. 한번 마음먹으면.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로 정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철민 씨 계세요? 문을 열자 정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아, 정숙 씨. 요즘 통 얼굴을 안 보이시길래 궁금했어요. 정숙이의 시선이 거실 안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이었어요. 누구세요? 아, 전 며느리예요. 잠깐 들어와 있어요. 전 며느리요? 정숙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철민 씨, 제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정숙이를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철민 씨, 동네에서 소문 많아요. 전 며느리랑 산다고. 그냥 일자리 구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숙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철민 씨, 그동안 철민 씨 많이 신경 썼어요. 혼자 사시는 거 안타까워서 자주 찾아뵙고 반찬도 해드리고. 그게 그냥 이웃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숙 씨, 저도 혼자예요. 외로워요. 철민 씨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 며느리가 들어와서 정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해요? 며느리였던 사람이랑 사는 게 말이 돼요? 나이도 비슷하고 동네에서도 인정하는 사이인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정리 안 하시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전 며느리랑 동거하고 있다고. 그럼 철민 씨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정수기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동네에서 우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알아요. 이장댁 아주머니 오셨을 때부터요.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짐 싸야겠죠? 수진아, 괜찮아요. 어차피 부담 드릴 줄 알았어요. 전 며느리가 여기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생각이 있어. 뭔데요? 우리 동네 떠나자. 네. 다른 곳 가서 살자. 아무도 우리 모르는 곳.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집도 있고 정비소도 있고 다 팔고 가자. 새로 시작하자. 아버님, 진심이세요? 응. 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제야 알았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아버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럼 준비하자. 한 달 안에. 네. 같이 가요. 어디든. 그날부터 저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내놓았습니다. 정비소도 정리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 며느리랑 도망가는 거래. 나이 먹고 철도 없이. 정숙이 불쌍하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있으면 됐어요. 한 달 후 저희는 짐을 쌌습니다.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수진이와 마주 앉았어요. 아버님, 응? 후회 안 하세요? 전혀. 너는? 저도요. 아버님이랑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말 바꿔도 될까요? 뭘? 아버님 말고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여보. 응. 내 사랑. 저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새로운 시작 전의 마지막. 3개월 후 저희는 바닷가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집을 팔아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수진이가 커피를 만들고 저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모릅니다. 그냥 나이 차이 나는 부부로 알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가게를 열고 저녁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밤에는 서로를 안아줍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어요. 사장님, 부인 정말 젊으시네요? 네. 제가 복이 많죠? 수진이가 옆에서 부끄러워하며 웃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요. 정말, 나도. 처음엔 부담스러웠죠? 며느리였는데. 이제 아니잖아. 당신은 내 여자야. 내 아내고. 수진이가 웃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어요. 여보,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석양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금기를 넘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여자와 시아버지였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후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된장찌개. 맛있어.
역시 당신 솜씨야.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어, 그래. 제가 처음 찾아왔을 때 비에 젖어서 왔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네, 예쁘다고 생각했어. 며느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지. 언제부터 저를 여자로 보셨어요? 처음부터 어쩌면 병원에서 부터였을지도. 수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였어요. 민수 오빠보다 아버님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네, 행복해요. 창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잠듭니다. 매일 밤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와 관계를 뛰어넘은 사랑.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음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